배움과 발견을 즐기는 청취자 여러분, 방대한 자료 속에서 가장 빛나는 지식의 조각을 찾아내는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호기심을 대신 채워드릴 진행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흥미로운 논문을 파헤쳐볼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가 2022년 12월에 ACM 센서 네트워크 트랜잭션에 발표된 아주 흥미로운 연구 논문이잖아요. 맞습니다. 학계에서는 짧게 파이오그라고 부르는 기술인데요. 정식 제목은 특정 센서로의 딥러닝 모델 전이를 위한 물리 기반 데이터 증강입니다. 네, 파이오그. 오늘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설정한 미션이 하나 있죠. 완벽하게 학습된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에 딱 배치되었을 때 네, 단지 기기, 그러니까 마이크나 카메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리는 현상.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은 방대한 데이터를 새로 수집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데이터 대신 물리적 법칙, 즉 제1원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아주 우아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해보여 볼 겁니다.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완벽한 환경에서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이 현실의 다른 센서를 만났을 때 성능이 급락하는 현상. 이걸 학계에서는 도메인 이동이라고 부르죠. 네, 도메인 시프트, 즉 도메인 이동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아주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또박또박 말하는 아나운서 목소리로만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한테 아주 좋은 비유네요. 갑자기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낡은 확성기로 나오는 사투리를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자신이 학습했던 세상의 규칙이 깨진 낯선 도메인에 던져진 거죠. 완벽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기존 학계나 산업계가 이 도메인 이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썼던 방식들입니다. 보통 어떻게 해결했나요? 주로 전이학습이나 도메인 적응 기술들을 썼어요. 마이크 투 마이크나 아다 같은 기술들인데 결국 새로운 타겟 환경의 데이터를 또 엄청나게 많이 요구한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죠. 새로운 마이크에 적응하려면 그 마이크로 녹음한 데이터가 또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파이오그는 방대한 데이터 대신에 기기 고유의 물리적 법칙을 이용해 이 한계를 극복하려는 아주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야, 물리적 법칙으로 데이터를 대체한다니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이 도메인 이동 문제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짚어보죠. 네, 논문에 나오는 키워드 스포팅, 즉 특정 단어 인식 사례를 보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아, CNN 모델 실험 말씀이시죠? 맞아요. 연두진이 구글 스피치 커맨드라는 방대한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실험실에서는 90%라는 훌륭한 정확도가 나왔거든요. 90%면 아주 똑똑하네요. 그런데 이 모델을 $80짜리 고성능 마이크부터 단돈 $3.5짜리 저가용 미니 마이크까지 총 5개의 다른 마이크에 적용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땠죠? 90%였던 정확도가 14%에서 19%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와, 14%요? 청취자 여러분, 거실에 있는 스마트홈 기기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고 무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마이크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존 대안들은 왜 실패한 건가요? 기존 대안들, 그러니까 데이터 보정이나 사이클간 같은 기술들을 분석해보면 한계가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클간은 두 기기 간의 1:1 변환에는 아주 능해요. 네네. 하지만 수많은 마이크로 수집된 복잡한 소스 도메인 전체를 특정 마이크 하나에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혼란을 일으켜서 정확도가 더 하락해버립니다. 아, 오히려 성능이 떨어진다고요? 네. 게다가 새로운 타겟 마이크마다 최소 15분에서 20분 분량의 음성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기기 하나 바꿀 때마다 20분씩 떠들어야 한다면 아무도 안 쓰겠죠. 맞습니다. 파다나 CDCL 같은 다른 기술들도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클래스당 200개 이상의 데이터를 요구해요. 결국 데이터가 부족한 현실의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는 써먹기 힘들다는 거군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공지능을 적응시켜야 할까요? 그래서 등장한 게 물리학과 인공지능의 결합 파이어콕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청취자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4단계로 한번 풀어주시죠. 네, 첫 번째 단계는 도메인 이동을 지배하는 매개 변수화된 제1원리, 즉 센서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소리를 받아들이는 고유의 성질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타겟 센서에서 아주 적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물리적 매개 변수를 추정해냅니다. 네. 세 번째가 핵심인데요. 기존 소스 도메인의 방대한 훈련 데이터를
방금 찾아낸 물리적 원리를 사용해서 타겟 도메인으로 변환, 즉 증강시킵니다. 아, 원본 데이터에 새로운 마이크의 물리적 특성을 더 씌워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그 증강된 데이터로 기존 딥러닝 모델을 재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두 번째 단계에서 타겟 마이크의 특성을 파악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존 방식은 20분이나 걸린다고 했는데 파이오그는 마이크를 프로파일링하는데 딱 5초, 단 5초의 백색 수업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수십 분의 음성 데이터나 복잡한 적대적 학습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5초면 충분합니다. 그 5초 동안 파악하는 물리적 제1 원리가 바로 주파수 응답 곡선인데요. 주파수 응답 곡선이요? 네. 마이크마다 고유한 주파수 응답 곡선이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3.5달러짜리 저가용 마이크들은 공통적으로 5kHz에서 8kHz 사이의 고주파 대역에서 감도가 뚝 떨어집니다. 아, 소리가 약간 먹먹해지는 대역이네요. 그렇죠. 파이오그는 이 먹먹해지는 특성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기존 오디오 샘플에 적용하는 겁니다. 원본의 깨끗한 음성을 일부러 그 싸구려 마이크로 녹음한 것처럼 찌그러뜨려서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키워드 스포팅 정확도 손실의 53%에서 72%를 회복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약간 궁금한 게 생깁니다. 짧은 단어를 알아듣는 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잖아요. 복잡한 문장을 인식하는 자동음성 인식, 그러니까 ASR 같이 더 큰 스케일에서도 이게 통할까요? 네, 연구진도 그걸 검증하려고 스케일업을 했습니다. 무려 1000시간 분량의 리브스피치 데이터셋과 바이두의 딥스피치2 모델을 사용했죠. 딥스피치2요? 그건 아까 단어인식 모델보다 무려 175배나 큰 거대 모델이잖아요. 은닉칭만 11개의 가중치가 8,660만 개나 되는데요? 네, 그 엄청난 덩치의 모델에 아까 썼던 5개의 마이크로 테스트해본 겁니다. 결과는 단어 오류율이 15%에서 35%나 증가해버렸죠. 인공지능이 문장을 줄줄이 틀리게 받아적기 시작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파이오그는 단 5초의 백색 소음만으로 그 단어 오류율을 37%에서 70%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이상적인 오라클 정확도에 가깝게 회복시켰다는 거네요. 아까 기존 방식인 사이클과는 어땠나요? 사이클가는 단어 오류율이 90% 이상으로 치솟아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문장을 거의 한마디도 제대로 못 알아들은 셈이죠. 야, 차이가 극명하네요. 논문을 보면 환경적 요인에 대한 테스트도 아주 혹독하게 하던데요. 맞습니다. 스피커와의 거리를 15cm부터 75cm까지 바꿔보고 소규모 스터디룸, 대형 강의실, 심지어 야외 개방 공간까지 바꿔가며 테스트를 했습니다. 야, 야외 공간이면 노이즈가 장난이 아닐 텐데요. 네, 야외처럼 바람 소리가 심한 곳에서는 그 저가형 마이크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성능이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파이오그가 그런 환경적 제약에도 아주 견고하게 작동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거리가 멀든 방이 넓든 물리적 원리만 꿰뚫고 있으면 끝없다는 거군요. 자, 이제 모바일 세계의 혼란, 음향 기반 방인식 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사운드를 듣는 게 아니라 방을 인식하는 3월 인터넷 센싱 과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 마이크로 수집한 음향 배경 스펙트로그램을 활용해서 현재 기기가 어떤 방에 있는지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아, 제가 있는 곳이 침실인지 회의실인지 기기가 소리로 알아맞히는 거군요.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삼성 갤럭시 S7으로 훈련시켜서 98%의 정확도를 자랑하던 모델이 있었는데요. 네. 이걸 구글 픽셀4나 모토로라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순간 정확도가 16%, 17%로 곤두박질 칩니다. 스마트폰마다 마이크 특성이나 노이즈 캔슬링 튜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98%가 16%가 되다니 인공지능이 갑자기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네요. 그럼 이번에도 파이오그가 백색 소음을 5초 동안 틀어서 해결했나요? 아, 이번엔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스피커로 소음을 내는 대신 타겟 스마트폰을 방에 1분간 그냥 가만히 두고 주변 환경음을 기록하게 합니다. 1분 동안요? 그냥 침묵을 기록한다고요? 완벽한 침묵은 없으니까요. 냉장고 모터 소리나 에어컨 소리 같은 배경음 프로필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분간의 조용한 데이터를 물리적 원리로 사용해서 원본 데이터를 변환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확도 손실의 24%에서 72%를 성공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기존 방식들은 S7과 픽셀4 사이에 그 엄청난 특성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했거든요. 1분 동안 방 안의 공기를 가만히 듣는 것만으로 거대한 물리적 장벽을 넘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주로 귀, 그러니까 오디오 센서 이야기였잖아요. 이제 눈, 시각적 왜곡의 극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비전 센서 분야입니다. 요즘 자율주행차나 보안 카메라에 어안 렌즈 엄청 많이 쓰이잖아요. 볼록하게 넓게 보는 그 렌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피놀 카메라로 훈련된 레지넷 50 모델이 어안 렌즈의 강한 비선형 방사형 왜곡을 만나면 정확도가 18%나 뚝 떨어집니다. 화면이 둥글게 왜곡되니까 인공지능이 헷갈리는 거군요. 그런데 그냥 휘어진 이미지를 소프트웨어로 평평하게 쫙 펴서 전문용어로 보정을 해서 인공지능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전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연구진이 엔비디아 제슨 나노라는 보드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고해상도 이미지 단 한 장을 소프트웨어로 보정하는데 688밀리초가 걸렸습니다. 688밀리초면 0.7초 가까이 되네요. 자율주행에서는 그 0.7초가 생사가 갈리는 시간이죠. 그렇죠. 달리다가 장애물 나타나는데 사진 펴느라 0.7초를 버리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잖아요. 치명적인 지연 시간입니다. 그래서 파이오그의 우아한 렌즈 변환 방식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파이오그는 현장에서 사진을 펴는 데 쉬운 체스보드 사진 20장만으로 카메라 렌즈가 빛을 왜곡시키는 4차 다항식 매개 변수를 추정해냅니다. 체스보드 사진 20장이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을 훈련시킬 때 아예 원본 데이터셋을 미리 이 다항식으로 찌그러뜨려서 학습을 시킵니다. 어안 렌즈로 본 세상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뇌구조 자체를 처음부터 휜 화면에 적응하도록 훈련시켜버리는 거군요.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재훈련된 인공지능은 실시간 보정 과정 없이도 왜곡된 이미지를 날 것 그대로 즉시 판독해냅니다. 그러면 추론 속도는 얼마나 나오나요? 인공지능 추론 시간은 단 30밀리초로 계속 유지되면서 정확도 손실의 72%를 회복했습니다. 688밀리초가 36밀리초가 된 거네요. 실시간 처리가 생명인 엣지 컴퓨팅 기기에서 이건 정말 엄청난 이점입니다. 완전히 판도를 바꾸는 수준이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심층 탐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환경을 만날 때마다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새로 수집하는 대신 그 센서가 가진 고유의 물리적 법칙을 이해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마이크의 주파수 응답 곡선이나 렌즈의 4차 다항식 왜곡 같은 거 말이죠. 맞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거죠. 이 물리적 법칙을 데이터 증강에 활용함으로써 인공지능의 도메인 이동 문제를 우아하게 해결했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가슴 뛰는 미래가 보입니다. 어떤 미래인가요? 오늘 논의된 3개의 마이크와 1개의 카메라 사례를 넘어설 수 있거든요. 원문 출처에서도 미래 연구 방향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파이오그 기술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나 스마트 빌딩의 온도 조절 시스템에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건물 전체를 제어하는 인공지능이요? 네. 건물마다 공기가 흐르는 전산 유체역학 모델, 즉 물리적 법칙이 존재하고 방마다 소리가 울리는 실내 충격 응답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걸 맞추려고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모았겠지만 이제는 단 몇 번의 온도 측정이나 소리 측정만으로도 파이오그 기술을 통해 건물 전체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새로 지어진 거대한 데이터 센터 전체의 환경 제어 인공지능을 즉각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데이터에만 의존하던 인공지능이 마침내 우리 현실 세계의 물리학과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한 겁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물리학의 법칙으로 현실을 이해한다. 정말 짜릿한 통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책상이나 거실에 있는 기기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 기기는 과연 어떤 우주의 물리적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환경에 즉각적으로 적용하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더 탐구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가장 빛나는 지식의 조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